안녕하세요. 오늘은 시장에서 전어를 사왔는데요. 이렇게 전어가 싱싱해요. 투명하면서 빛깔이 이렇게 선명한 것이 신선한 생선이에요. 생선 비닐이 이렇게 빛깔이 은빛이 나잖아요. 이러면 싱싱한 생선이에요. 사실 때 이 눈 쪽이 충혈됐다거나 이 생선 비닐이 없다거나, 그래서 싱싱할수록 비닐이 있고 머리 쪽 부분이 붉은색이 없이 이렇게 눈빛이 살아있어요. 눈빛이 살아있다니까 좀 웃기긴 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생선을 사시면 됩니다. 구이할 때는 비닐 제거하지 않고 이 상태로 그대로 구우셔야 돼요. 굵은 소금만 좀 뿌리셔가지고 구이용으로 이렇게 놔두고 나머지는 회무침이나 횟감용으로 할게요. 올해는 일찍부터 이거 나왔더라고요. 본격적인 철 되기 전에 제가 미리 조금 알려드리려고. 구이용은 비닐 안 치고 이대로 해 드셔야 됩니다. 소금만 뿌리셔야 돼요. 살아있는 상태로 사온 게 아니에요. 죽은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오늘 잡은 생선이고 새벽에 일찍 가서 사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선들은 식감이 하루랑 별 다르지 않아요. 이 정도는 횟감용으로도 얼마든지 드실 수 있습니다. 손질해 보도록 할게요. 구이용은요, 사이사이 칼집을 넣으셔도 돼요. 3번 정도 이렇게 넣어서 반대도요. 이렇게 해서 이 사이로 소금을 이렇게 쳐놓으면 이 사이에가 소금이 좀 들어가겠잖아요. 생선 피가 아직도 붉은색이 나죠. 싱싱해서. 작은 거는 2번만 넣어도 되겠죠. 많이 말고요. 조금만 뿌려서 소금구이도 맛있지만 양념 끼얹어서 먹으면 더 맛있어요. 딱 이 정도만 해놓도록 할게요. 프라이팬에 구우셔도 되는데요. 숯불에 구우면 더 맛있겠죠. 나머지는 횟감으로 사용할 거예요. 자른 다음에 이 배 부위 있잖아요. 이 부위를 이런 식으로 잘라주면은 이 내장이 바르기가 쉬워져요. 이렇게까지만 손질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잘라주면은 많이 말고요. 아까우니까. 싱싱하지 않을 때는 이 부분이 붉은 빛이 돌면서 이 사이가 전부 가느다란 뼈가 있어요. 뼈가 다 일어나요. 그러면은 그때는 횟감이 아니에요. 드시면 탈날 수 있어요.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어서 빨리 서두르고 있는데요. 3일 동안 비가 온대요. 전어의 제철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철은 가을이에요. 지금보다, 지금 이제 여름이잖아요. 여름 막바지 지금 돌입했는데 지금보다는 찬바람 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이 전어가 참 맛있을 철이에요. 그런데 요즘에는 날씨가 이상기온 때문에 한여름에 우박이 내리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생선들은 계절을 따지지 않고 이렇게 간혹 빠르게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시기가 조금 이른데 전어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싱싱한 생선들은 탄력이기 때문에 이게 잘 벌어지질 않아요. 손질할 때도.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피가 있거든요. 이렇게 한번 칼집을 이렇게 넣어서 제거해 주시면 좋아요. 나중에 썰어 놓게 되면 이 피가 보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횟집에 가면 전문가들은요, 비닐만 쳐가지고요, 이 상태로 바로 이렇게 포를 떠요. 내장을 건드리지 않고. 숙련된 그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러겠죠. 그런데 이제 보통은 뼈꼬시 같은 걸 해 드실 때는 그렇게 안 뜨고요. 외국 분들은 뼈꼬시라 그러면 잘 모르실 거예요. 뼈채 이렇게 썰어서 먹는 걸 이따가 제가 이제 뼈채 써는 방법을 보여드릴 텐데요. 뼈가 영양성분이 많고 고소하다고 뼈채 드시거든요. 살만 드시는 것보다는 이 생선은 뼈채 드시면 훨씬 맛있거든요. 생선이 싱싱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손질할 때 비린 냄새가 별로 안 나요. 깔치도 그렇고 묻은 생선류는 생선 그 역한 냄새가 별로 나질 않고요. 물에서 생선을 오래 담가두면은 물러져요, 살이. 조금 더 빠르게 손질해 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해주면은 이 가운데 부위가 피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정도로 손질해 주시면 돼요.
깨끗이 되잖아요. 이제 이렇게 해서 소금구이 이용하고요. 구워도 먹고 이거는 이제 횟감용도 하고요. 그렇게 할 거예요. 양념하는 법이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구이를 해서 양념장을 얹어서 먹을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 양념장은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소이 소스를요. 도토리묵, 그 다음에 두부 부침, 고등어 구이 그럴 때 제가 이 양념장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전어 숯불구이 위에 얹어 먹으면 훨씬 맛있습니다. 초록 부분은 좀 빼놓고요. 계란찜이나 다른 용도에 쓰면 되고요. 지금 나오는 쪽파들은 흰 부분이 많지 않아요. 이렇게 쪽파 좀 다졌고요. 고추를 조금 매콤하게요. 쪽파 없으면 대파 넣으셔도 되고요. 다진 마늘 티스푼으로 많이 안 넣고요. 이 곡자가 수저로는 2스푼입니다. 하나, 2개. 조선장은 1스푼 들어갔어요. 4대1 또는 3대1. 조선장 비율은요. 조선장 넣는 거랑 안 넣는 거랑 차이가 많이 나요. 감칠맛 주기 위해서 넣고요. 요리당을 1스푼 넣어주세요. 그리고 고춧가루요. 하나, 2개 넣었어요. 참기름 넣었고요. 깨를 1스푼 넣었어요. 그럼 이제 다 된 거예요. 진간장만 해가지고 드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조선장을 조금 넣으면은 감칠맛이 나면서 훨씬 맛있습니다. 농도는 좀 묽게 드시고 싶다 하면 간장을 좀 늘리시면 되고요. 네, 기름에 구워 드셔도 먹을만 하지만은 이렇게 구워 드시면 더 맛있어요. 이제 이 정도로 이런 데가 끓잖아요. 이렇게 열기로. 그럼 다 익은 거예요. 맛있게 구워졌어요. 양념장 얹어서 이제 맛있게 드시면 되겠죠? 이거는 칼집을 넣은 거고요. 부드러워요, 살이. 이렇게 하셔가지고 구이도 맛있게 드시고요. 살이 굉장히 부드럽네요. 냉동이 아니고 생전어라서 더 부드러워요. 근데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뼈도 안 남기고 머리까지 이 내장까지 싱싱할 때는 다 드셔요. 왜냐면 내장에서 고소한 맛이 많이 나오거든요. 맛있게 해가지고 구이도 한번 드시고요. 해무침도 드시고 다양하게 드시면 좋겠죠.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가위로 여기 지느러미를 좀 잘라 주셔야 돼요. 물기가 없이 꼬들하게 만들어야 돼요. 모든 회 종류는 물기 없는 상태에서 꼬들하게 만드셔야 돼요. 깨끗한 티슈나 이런 수건이 있으면은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더 좋고요. 깨끗한 것처럼 보여도 이렇게 닦으면 또 뭐가 나오죠. 이 전어나 병어 이런 종류들은요, 이렇게 싱싱한 상태에서 냉동실에 올려놨다가 드시고 싶을 때 몇 마리씩 내서 맛있게 된장밥 만들어 가지고 그때 드셔도 좋아요. 그런데 구이나 또 튀겨서 드시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손질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튀기면은 생선 맛이 하나도 안 나요. 이 생선 특유의 그 고소한 맛이 없어져요. 그래서 구이 하실 때는 비닐이나 내장 제거 안 하시고 그냥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전어로 젓갈도 담아요. 아시죠? 그런데 이 전어가 한 가지 안 되는 요리가 있어요. 매운탕은 안 돼요. 매운탕은 맛이 없어요. 기름 맛이 많이 나요. 전어로 매운탕을 하게 되면. 횟감, 그 다음에 구이. 이게 가장 적당하거든요. 횟감이나 구이로 드시지. 다른 용도로는 매운탕이나 조림 그렇게 해놓잖아요. 그럼 맛이 없어요. 회 뜨는 방식이 2가지예요. 뼈꼬시가 있고요. 이 끝부분까지 이렇게 잘라줍니다. 이 칼 등 뒷면에가 뼈가 닿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것도 몇 번 해보셔야지 그 느낌을 아는데,
이 뼈 있죠. 이 거친 느낌이 느껴져요. 그렇게 해서 포를 뜨는 거거든요. 반대로 돌려서 마찬가지로 소리도 나잖아요. 뼈 소리가 살짝 나잖아요. 회무침 할 때는 뼈꼬시가 좋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먹는 건 별로 안 좋아해요. 뼈꼬시를 더 저는 선호하거든요. 이렇게 사선으로 잘라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길게 자르셔도 되고요. 하나씩 안 띄고 이렇게 해도 자르죠. 이 배 쪽 부위가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가 더 기름지거든요. 맛이 더 고소해요. 칼이 이런 거 할 때는 좀 잘 들어야겠죠. 뼈꼬시로 썰 거는 바로 그냥 써시면 되거든요. 저는 이렇게 뼈채 이렇게 썰어서 된장에 찍어 먹는 걸 좋아해요. 이렇게 써는 것보다는 뼈채 먹는 게 저는 더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회 잘 못 드시는 분들은 이렇게 써는 걸 좋아하세요. 두 종류로 제가 회를 썰었어요. 회무침을 보통 물을 넣고 야채를 이용해서 회무침을 하는데요. 해놓으면 이거 그날 바로 먹지를 못해요. 양이 많을 때는. 초무침 들어가는 것은 한 2, 3일은 덜어 드시면은 드실 수 있거든요. 보통 그렇게 드시는데, 그래서 회무침으로 드실 때는 이렇게 뼈꼬시채 해서 시간이 지나도 더 맛있습니다. 신선실에 잠깐 이대로 넣어 두시면 돼요. 이 정도 두께로 잘라주시면은 나중에 숨이 죽더라도 씹히는 식감이 있겠잖아요. 채칼 이용하시더라도 좀 두께감 있게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회가 양이 많기 때문에 물을 조금 더 채를 씻도록 할게요. 무가 비싼 채리예요. 쌀 때 같으면 이 무가 하나에 1,000원 정도 하는데 지금 3,000원 정도 해요. 양이 좀 많죠. 근데 이게 숨 죽으면은 그렇게 많질 않아요. 회 양이 많기 때문에 이 전어 회무침 해가지고요 비빔밥 해먹으면 맛있거든요. 회덮밥. 쪽파가 좀 결이 살아있어야지 먹음직하니까요. 뒤에 넣어주도록 할게요. 양파가 들어가면 훨씬 맛있어요. 근데 단점은 물이 나오잖아요. 너무 많이 넣게 되면은 물이 나와요. 하나만 넣었고요. 홍고추인데 청양고추입니다. 홍고추 없으면 청양고추 이렇게 쓰셔도 돼요. 야채는 이렇게 준비해 두었는데요. 양파에다가 싸먹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양파에다가 전어를 올리고요. 된장이나 고추장이랑 믹스해서요. 보통 전어회는 그렇게 드시거든요. 회무침 말고 전어회 드실 때 마늘도 이렇게 편 썰어서요. 회를 제가 두 가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된장 쌈에다가 싸가지고 초장이랑 곁들여서 이렇게도 준비했고요. 보통 횟집에 가면은 번거롭다 생각되시면은 그냥 이대로 해서요 초장만 뿌리셔가지고 드셔도 돼요. 주변 음식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냥 바로 드셔도 이렇게만 하셔가지고요. 이제 해무침을 해보도록 할게요. 시중에 파는 초고추장이에요. 적은국자로. 그러니까 2스푼이죠. 시중에서 파는 초고추장을 3국자 넣었고요. 집에 있는 고추장을 하나, 이러면 2개죠. 그러면 숟가락으로 4숟가락 돼요. 부족하면은 조금 더 넣으시면 되겠잖아요. 고춧가루 하나, 둘, 3개 넣었어요. 이거 2배씩 줘예요. 하나, 둘, 3개 넣었습니다. 추장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고춧가루를 넣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달콤한 맛은 이 요리당으로요. 요리당이 농도가 진하잖아요. 하나 넣었고요. 1스푼 더 넣었어요. 3스푼 들어갔어요. 새콤한 맛하고 단맛은 나중에 추가하시면 됩니다. 마늘도
마늘도 2스푼요. 마늘 크게 2스푼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다져놓은 생강이에요. 생강은 즙만 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알갱이채 들어가면은 생강 맛이 너무 많이 나요. 즙만 쓰시면 됩니다. 또는 생강청이 있으면 생강청 쓰셔도 돼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버무려 주시고요. 간을 맞춘 다음에 야채를 넣으시는 게 좋겠죠. 야채가 처지니까요. 그래서 이 상태로 간을 한번 봐줄게요. 새콤한 맛이 최고예요. 단맛도 좋고요. 식초 2숟가락 더 넣었어요. 아까 제가 요리당을 썼잖아요. 물기가 자꾸 생기기 때문에 무에서 물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때는 설탕을 좀 더 넣어주셔도 돼요. 설탕 2스푼 넣었습니다. 원래 회무침은 새콤달콤하게 먹잖아요. 그래서 물기가 너무 많을 것 같다 그러면은 고춧가루를 조금 더 넣으셔도 돼요. 고춧가루 1스푼 더 넣었어요. 고춧가루 총 4스푼 들어갔죠. 이렇게 해서 이제 간이 어느 정도 맞았어요. 이 정도 되면은 새콤달콤해지는데 이때 이제 야채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반달 모양으로 오이를 썰어서 넣기도 해요. 이 물기는 고춧가루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많이 조물조물하지 않고 이렇게 무치셔야 돼요. 이 무가 수분이 많잖아요. 금방 물기가 나오거든요. 마지막에 참기름 좀 뿌리고요. 참기름 1스푼 정도 넣을게요. 참기름 뿌리고 이제 깨 뿌렸어요. 그럼 이제 다 된 거예요. 밥 반찬으로 드시고 술안주로도 드시고요. 회덮밥으로 비벼 드셔도 맛있고 그래요. 제가 지금 이렇게 2가지로 회를 만들었는데요. 양파에다가 싸가지고요. 보통 이렇게 드시거든요. 여기서는 전어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드시는 걸 정말 좋아하시어요. 이 깻잎 향이랑도 잘 어울려요. 이 생선이 와사비장에 3가지를 같이 섞으셔가지고 와사비랑 이렇게 같이 곁들여 드셔도 맛있어요. 술안주죠. 엄청 맛있어요. 이렇게 해서 드시면 양파와 함께 곁들여서요. 이렇게 마늘이랑. 오늘은 지금부터 기대되는 전어 요리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구이로도 맛있고 회무침도 맛있고 입맛에 맞게 드시면 되겠죠. 손질법이 번거롭다면은 횟집에서 주문하셔가지고 만들어 드셔도 좋겠죠. 맛있게 드시고 더운 여름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